아까 이제 상승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의 이 상승에 대해서 좀 약간 물음표를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투자자들은 이미 다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실수요자들끼리 지금 티키타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속도가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이게 5월하고 또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6월 달이 어떻게 이런 상승이 나오게 됩니까? 6월은 약간 비수기거든요. 예, 약간 시장이 약간 5월보다 약간 나빠질 수도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물론 좋아지는 데도 있겠지만은 네. 이제 실수요자분들에 의해서 만든 시장이잖아요. 네, 이 시장 자체가 투자자가 완전히 배제된 시장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은 전세부터 시작했어요. 전세부터. 전세가 상승하고 전세 부족해서 시작이고, 근데 이게 뭐냐면은 강제 매수가 일어나는 거죠. 강제 매수. 네. 내가 사기 싫어도. 그게 본질이죠. 집이 없으니까. 그게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 아닙니다. 근데 이게 강제 매수가 되려면은 전세가율이 한 160, 180까지 와야 돼요. 그럼 강제 매수 됩니다. 집이 없어서. 지금 선발대가 사고 있는 건가요? 지금은 신생아 대출이잖아요. 네. 있고, 그리고, 매가, 우리가 움직이는 원리가 밑에가 네. 얘가 움직이는 게 진짜거든요. 전세가. 네. 얘 위에가 움직이는 거 있죠. 얘는 의미를 두시는 것보다는 그냥 현상에 가까워요. 우리 지금 GTX 갭한다고 막 움직였잖아요. 네. 얼마 올라야 되죠? 역마다 가격이 다 정해져 있나요? 그냥 막 사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그냥 현상이에요. 오르겠다는 현상. 더 정확한 건 전세예요. 전세는 전세가 매매가의 배율이 있어요. 지역마다. 네. 그 배율만큼 올라가게 돼 있어요. 더 또렷해요. 매가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위에 거 움직이는 거는 여러 가지 위에서 움직일 수 있어요. 여기는 현상이고 그냥 결과에 가깝고요. 네. 진짜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유가 지금 시작됐거든요. 네, 시작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기가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가 뭐 지금 움직인다 해서 거품 이렇게 말할 수 없고요. 네. 그리고 얘가 움직이게 되게 되면은 얘가 움직이고 난 뒤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수급에서 오는 상승이잖아요. 공급 부족에서 오는 상승이거든요. 금리가 떨어져서 오는 상승이 아니다 하시잖아. 앞에요. 네. 그러면은 사기 싫어도 강제 매수가 돼야 돼. 전세가 정말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사기 싫은 아파트 사게 돼요. 1억 미만도 사고요. 빌라도 사고요. 그리고 오피도 삽니다. 밑으로 막 내려가요. 그렇게 돼요. 그럼 나중에 한번 보세요. 집이 너무 없으면은 사람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내 소득에 맞춰서 자기가 갈 수 있는 능력도로 막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한동안 보면 또 막 빌라가 좋아진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어요. 수도권에서요. 이 네. 전세난이 네.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되면. 위로 못 가니까 밑으로 간다고요. 그게 정말 심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능력 되시거나 돈이 이제 자금력이 있는 분들은 매가를 위로 가려고 가지고 대출 내가지고 못 가는 분들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극단적으로 완전 갈리죠. 갈리면서 밑에도 빡빡하게 움직이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위에는 가격이 안 떨어지고 밑에는 떨어진다니까. 그게 1억 미만 이런 것들을 예먹었잖아요. 빌라. 네. 원래는 성장이 멈춰야 되는 가격 실현 억지로 한 거잖아요. 성장이 멈춰야 되는 데 같거든요. 그런 것들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런 거 가면 안 되거든요. 또 요즘 갭 1000, 2000 이렇게 하잖아요. 지방. 네. 예. 하면 안 돼요. 또 물려요. 결과는 뻔해요, 그거는. 아니 소장님 지방 소도시 공급이 부족하다는데요. 갭천에 들어갈 건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막 들어오신 분들. 안 혼나본 분들. 정말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고요. 정말 치고받고 잘해야 되는 거고 순발력이 있어야 되고 근데 부동산에 그 순발력이 되나요? 전세 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쉽게 안 되거든요. 그 되는 분들이 왜 되냐? 그 강의하는 분들이잖아요. 지가 사는 거 하니까 되지. 그래 순발력이 있지. 본인이 해야 순발력 있나? 안 돼요. 전세 깨기 때문에 나는 그냥 거기에 묶여서 가는 거예요. 아, 내가 역전세 맞고 싶어서 맞나요? 시장 흐름이 내가 그냥 가는 거잖아요. 딸려 들어가는 거죠. 강제로. 네. 탈출 못하고. 그래서 탈출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데 들어가게 되면은 매매가 올라갈 때 탈출하고 싶으면 탈출 못 해요. 시장이 끝나면 계속 내려가 있어요. 그럼 그대로 있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 하시면 안 되고 왜 그러냐? 성장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거는 서울에서 보셨잖아요. 빌라 시장. 네. 빌라의 성장이 끝났는데 그 빌라는 재건축을 태워서 아파트라는 걸로 해서 바꿔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놔두니까 이제 원래는 그걸 월세로 가야 되거든요. 성장이 끝나면 월세로 가야 돼요. 월세로 가야 되는데 주인 입장에서는 매가 상승을 바라니까 전세 넣고 또 들어온 세입자 이상에는 월세가 싫으니까 또 들어오죠. 그게 맞물렸죠. 네. 근데 문제 터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협불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월세로 팍 가고 있잖아요. 지금 월세 엄청나게 가고 있죠. 그래서 월세 가면서 월세가 또 오르죠. 네. 제가 했잖아요. 이게 성장이 멈추면 월세가 올라간다 했잖아요. 그게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상승에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번 상승은
매매가 상승해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오래전 이야기했는데 왜냐 성장이 둔화는 반드시 월세가 동반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 빌라가 올라가는 거, 월세가 올라가는 건 그런 이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음 시장 어디냐면은 지방 구축 아파트예요. 이제 수도권 얘기해 주셨고 지방의 지금 분위기와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뭐 다들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아마 열의 여덟은 수도권을 보고 있으니까 서울, 강남, 뭐 핵심 이런 데만 보고 있으니까 사실. 그게 제일 먼저 움직이고 제일 관심 많은 지역이니까 어쩔 수 네. 없죠. 근데 또 수요가 많고요. 전세 수요가 그 서울에 많잖아요. 그렇게 이 시장 자체가 전세가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자가 보유율이 제일 낮은 데가 왜냐면 서울 수도권이잖아요. 네. 그것도 서울이잖아요. 그렇게 낮은 유후가 있는 분들이 움직이니까 가장 먼저 움직이는 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요. 그래서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는 거죠. 지방 내려가게 되는데 지방도 이제 작은 도시들은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이제 우리 뭐 그렇습니까? 예. 지방 여기 한 개 제가 예를 갖고 왔잖아요. 전주시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전세 상승하고 매입가 상승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네요. 예. 근데 이 이유가 한 개예요. 여기 보세요. 공급이 없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이게 적정수 이거 아니거든요. 이거 안 믿고 여기 위에 있어요. 네. 여기 위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누적돼서 없으니까 여기는 강제 매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강제 매수가 일어난다고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전주, 김천, 영주, 상주, 영천, 안동, 진주 올라간 도시예요. 안동, 진주 이런 데까지는 조금 빡센데? 예. 여기를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여기가 왜 오르는가 공부를 해보라는 거죠. 공부를 해봐라. 예. 왜 오르는가. 이유는 단 한 가지. 금리 똑같잖아요. 대출 여기 뭐 더 해주나요? 안 해주죠. 똑같잖아요. 이유 한 개요. 수급. 예, 수급 문제예요. 전세 상승이 매매가 밀어 올리는 거예요. 이 문경시장 보세요. 오, 다 빨갛습니다. 문경시 상승률 0.17 나와요. 이 어. 공급 그래프 한번 보세요. 진짜 작은 그릇이긴 하네요. 네. 그죠? 인구가 얼마 안 되니까 10만도 안 되니까. 음. 근데 오르고 있잖아요. 신기하지 않나요? 신기하다. 나라를 망한다면서요. 여기 인구 24% 줄었어요. 근데 아니야 오르네. 제 책에 우리 이제 예상 시나리오가 우리나라에 했는 게 있어. 2045년 준다는 거, 인구 준다는 거. 그거 똑같은 게 어디냐면 상주예요. 경상북도 상주가 우리가 1990년부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4% 줄어요. 인구가. 줄었어요. 지금 상주 오르고 있거든요. 왜 오른 줄 아세요? 왜 그러는 거죠? 공급이 더 많이 줄었죠. 왜 공급 주는 줄 아세요? 그 전세 제도가 만든 공급 환경이에요. 우리는 아파트가 공급하잖아요. 아파트를. 네. 그 아파트를 공급하기 때문에 대규모 공급이에요. 대규모 공급. 우리 한 채 한 채 이렇게 짓는 거 아니잖아요. 미국 같은 거 한 채 한 채 찍고 일본도 한 채 한 채 지어 팔아요. 그죠? 대규모 아파트가 우리가 1000채, 2000채 이렇게 안 짓는다고요. 그건 잘 없어요. 우리는 지으면 몇백 채 짓잖아요. 어떻게 보면 10,000세대 짓잖아요. 대규모 공급은 건설사에서 큰 리스크가 있어요. 맞죠? 한 군데만 잘못 지으면 어떻게 돼요? 부도죠. 그 부도예요. 네. 회사가 날아가요. 그렇죠. 막히면 끝. 예. 근데 인구가 없는데 공급하겠어요? 잘못 지으면 망하는데 회사가. 수요가 줄면은요. 공급은 더 빨리 줄어요. 우리나라 특성상. 아파트라는 특징 때문에. 그 전세제도가 특징 때문에. 있기 때문에. 전세제도가 있는 이유가 투자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자자 도움 없이는 절대 대규모 공급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그래요. 그 전세를 공부해 보면은 정말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웃긴다. 정말 재밌어요. 24%가 인구가 줄었지만 네. 공급은 훨씬 많이 많이 줄죠. 아파트 자체가 그냥 거의 뭐 이렇게 되니까 공급 띄엄띄엄 생기잖아요. 구멍이 그냥 뽕뽕 뚫려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공급해야 안 망하거든요, 회사가. 아니, 연결해서 지으면 망한다니까요, 회사가. 0이에요, 0. 그죠? 0이죠. 영. 0이잖아요. 여기 보세요. 빵빵빵. 빵빵빵이잖아요. 이렇게 공부가 여기 이제 지을 거예요. 왜냐? 올라가니까. 조금 지어줘야지. 예, 지어주는 거야. 이제 분양이 되니까, 올라갔으니까. 왜? 이렇게 해야지 건설사도 살아남죠. 전세 제도가 있는 한은 이렇게 되고요. 전세 제도가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공급도 줍니다. 월세는 공급 못 늘려요. 모든 나라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왜 공급을 안 하냐 하고 미국은 땅도 엄청 넓어요. 빈 땅도 엄청 많아요. 네. 근데 왜 공급 안 해요? 월세 투자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리스크를 안고 월세 100만 받다가 그 다음에 5만 더 올려 5% 올려 받겠다고 매덕을 투자하냐고요. 매가 1,000만 내려보면 월세 싹 다 날아가면 5만 때문에 투자 안 하죠. 리스크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월세 시장은 공제가 엄청 많아요. 세금 공제가. 그만큼 네가 리스크를 감당했기 때문에 세금을 공제해 주는 거예요. 비용 다 공제해 줘요. 우리는 세금을 엄청 뜯어가죠. 어떻게든 더 뜯어내려고. 네. 종부세를 막 1억씩 막 2억씩 뜯어가잖아요. 네. 말이 안 되죠, 내가 볼 때. 월세가 있는 데와 전세가 있는 건 큰 차이가 뭐냐면은 집주인이 집을 어떻게
바꾸는 거랑 틀려요. 내가 빌라를 들고 있잖아요. 빌라를 들고 있으면 뭐 하고 싶으세요? 재건축하고 싶죠. 월세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빌라를 안에만 뜯어 고쳐요. 그 외국에 가게 되면 고풍스러운 거리가 있잖아요. 다 안에만 뜯어 고치는 거죠. 월세니까. 아, 그래요? 네. 밖에 뜯으면 아니 몇 천만 매덕 들어 밖에 뜯어갖고 월세 몇 푼 밖에 다겠어요? 사고 방식이 다르다니까요. 우리는 통으로 바꾸면 도움이 되잖아요. 시세 차익에 도움이 네, 됩니다. 도움이 되니까. 근데 월세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월세를 만약에 내가 뭐 20만 더 올려받자고 건물 통째로 뜯어 고치나요? 재건축을? 네, 미쳤어요? 그걸 하게? 안 하죠. 그래서 오래된 집들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유럽이나 일본이나 월세 시장이니까. 우리는 없죠.